금융위기 이후에 이용돼 왔던 다크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장외 익명 거래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 다크풀에서 대형 투자자들이 빠르게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 다크풀에서 나오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까 향후 주가에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크풀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와 함께 이 시장 영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요즘 월가에서요, 조기 금리 인상론 이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인플레 논쟁 분위기가 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혼탁스러운 분위기인데, 자, 이번에는 다크풀 사태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다크풀이란 무엇일까 좀 자세히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읽을 때 네. 항상 그 인과관계를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든지 경제지표가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때그때의 특수한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문제와 함께 네. 대형 투자자들이 지금 진행자께서는 이용해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애용해왔다 이런 표현이 애용. 낫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다크풀 사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영어 공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블랙과 다크 어떤 차이가 있느냐. 블랙은 법규범이 적용이 돼서 위반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 이게 블랙이다. 그럼 다크는 뭐냐. 법 적용이 규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이나 이 여부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 명확치가 않죠. 그런 것이 바로 다크풀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전 세계 증시는 역시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와처럼 공식적인 매매 장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죠. 그러나 이 다크풀이라 하는 것은 바로 특수한 요인들, 특수한 이런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익명의 주식 거래 장소를 봐도 다크풀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뉴욕 검찰 그래서 마크레스 엑셀에 대해서 기소한 것, 거기서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 기소 자체만을 하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이 돼서 사실 다크풀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거래했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투자자의 손실을 했으면은 사실 손실을 어떻게 해줄 건가? 왜냐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국 증시를 흐트러뜨리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미 다크풀에 대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요, 워낙 초단타 매매 주요 무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에게도 손실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우려감 표시해 왔지만 사실 이번에 큰 문제가 없었던 다크풀이 뉴욕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일단 뭐든지 영향을 받으려면 문제가 됐던 마크레스 엑셀에 이용하는 거래 규모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래 규모가 미미하다면 사실상 그렇죠. 뉴욕 검찰에서 기소하든 연방에서 기소하든 시장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충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해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마크레스 엑셀의 거래 규모는 지금 한 2 정도를 해서 지금 보통 이제 익명을 요구하는 장외 거래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 금액을 거래소에 이렇게 볼 때는 시장의 규모를 할 때는 거래 금액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크풀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공식적인 가격이 사실 적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되는 주수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주식, 이게 이제 좀 오타가 났는데요. 주식 거래량이 9천만 주. 하루 주식 거래량. 그렇습니다. 9천만 주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9천만 주요. 그렇습니다. 와. 아마 미국의 지금 주식의 상장된 규모가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시장자께서 얼마큼 큰 규모인지 아실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규모는 CSA 크로스바인더인데요. 이건 1억 주를 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금융 위기가 사실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과 어떤 그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네. 투자자 보호가 아주 생명이거든요. 미국의 그 단일금융법에 소위 도드 프랭크 법이라 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 그 법의 형평에서 어느 쪽을 이렇게 중점을 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투자자, 소비자 보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성이 보장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는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처리한다. 손해를 끼친다면 예. 바로 그 기소에 들어가겠죠.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법이 없으니까 만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루 거래량이 9천만 주입니다. 뭐 대략 뭐 금액 같은 경우 뭐 13조 원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자, 그만큼 비중이 그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격도 클 텐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바클레이즈 은행을 비롯해서요. 다크풀을 운영했던 기관들 어떤 곳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예. 애용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상 그 미국의 투자은행들, 네. 월가의 시장 참여들의 대형 그 거래 시장 참여들이 여기에 다 참여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금융 위기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수익원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도 사실 그 수익률이 하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고객들의 그 수익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돈이 많고 금리가 이렇게 싸고 네. 공포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포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리스크가 없으면 각종 파생 상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규모는 대형화됐지 수익은 날개옷이 없지.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에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크풀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다 1, 2, 3, 4 업체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는 네. 왜 여기에 크로스바인더인지 LX인지 ATS인지 슈퍼X인지 아까 뭐죠? 앞에 그 시황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 좀 윤민주 바뀌다 캐스터예요. 보니까 예.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언제 한번 시간을 갖고 네. 이 문제를 좀 열심히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 하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아주 정확한 사회가 뭐 슈퍼 X, ATX, LX 예. 이렇게 붙인 것은 일단 크레딧에서 장명 자체가 크레딧에서 일단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이 다크프레이에서 참여했던 기관들의 수익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다른 그 기관에 비해서 사실 그 분기 실적이라든가 연간 실적 보면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이번에 뉴욕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대부분 모든 그 투자은행들도 네. 새로운 그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선두는 뺏기긴 했지만 여기에 그 참여할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그 계획까지 서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충격이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뉴욕 검찰이 바클레이즈를 기소하면서요. 의외로 참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투자자들이 속속 다크풀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뭔가 감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10대 대형 투자은행들이 네. 여기 참여하는 다크풀을 네. 이용하는 기관들이 뉴욕 검찰 소식에 이어서 한 130억 불이 그렇게 증발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난 작에서 우리 예. 돈으로 13조 원 요거는 예. 지금 뉴욕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예. 13조 원 날라갔다는 얘기고 거기 거래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잠시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걸 1대 1000으로 하면 13조 원이 나오죠. 네. 그래서 뉴욕 검찰의 10대 운영기관의 기소만으로 증발된 금액이 13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네. 이 기관, 다크풀을 이용해서 수익원을 많이 찾던 이런 바클레이스라든가 CS라든가 UBS라든가 그다음에 노이스방크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문제 장본연인 뉴욕 검찰에 기소했던 유일한 기관이 아직까지는 노이스방크 LX거든요. 네. 여기가 벌써 7%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그 대형 투자원도 바클레이스 LX 다크풀을 이용했던 기관들도 지금은 사용을 중단해서 그렇죠? 이게 딱 들어왔다가 네. 딱 검찰이 들이대니까 전부 고개를 숙이는 고개를 쓰는 풀에서 고개를 숙이는 예. 그래서 풀이니까 연못이 해서 물이 있었으니까 물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예.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크풀이라는 시장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이만큼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성장을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 이 한국경제TV가 혜택을 줘서 2007년에 뉴욕 그 월가 특파원을 할 때도 네. 이 다크풀이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 암암리에 저희들이 그 만나봤던 그런 그 대형 투자은행들, 그때는 이제 이 대형 투자은행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아주 큰 규모가 되지 않았죠. 커머셜 뱅크와 증권사가 구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금융위기에 이게 유니버시 뱅킹에 대해서 대형 그 인베스트 뱅크가 지금 사실 미국의 그 금융사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당시에도 이 다크풀이 암암리에 얘기는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이전엔 다크풀을 이용한 주식 매매 비중이 한 4%뿐이 안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지금 6년이 됐죠. 예. 불과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올해 4월에는 전체 주식 매매율의 15%입니다. 15%. 15%요. 그러니까 예. 이 소식만으로도 13전이 날라온 거는 마찬가지로 예. 사실 이 대목이 뉴욕 증시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마크리스 엑셀의 다크프리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손실이 발생했다 하는 비합법적인 이런 소지가 이렇게 발생할 때는 지금 다른 기관들도 다크풀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도 전부 이렇게 수사의 형평상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그만큼 핫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월가에서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문제와 함께 네. 이 다크풀의 앞으로의 수사 진전 방안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 대목이 양대 현안으로 이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애용했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하고요. 그 비중을 봤을 불과 때요. 6년 기간 동안에 4%에서 15% 증가죠. 뉴욕에 네. 뉴욕 거래소가 얼만큼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지는 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을까 더 들여다보면요. 예전에도 이 참 민감한 중요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이 증시에도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전 유출이 된다라는 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제 지표 내에 사전 유출이 되면서 주식 매매가 거래가 가능했던 것도 이 다크풀이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 이제 예. 다크풀이 이 명칭으로 이렇게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에서 뭐 상무부라든가 뭔가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네. 직전에 그것도 1초도 아니고 1초의 반이 뭐죠? 그 기간 동안에 0.5초는 네, 예. 딱 해서 경제 지표를 미리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해서 예.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 하는 것이 사실상 기소가 됐다 하는 얘기는 아마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얘기됐을 겁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지표가처럼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지표가 사실상 공정하게 공정한 시점에서 동일하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것도 3초 전에 유치된 게 아닙니다. 1초의 반에 전에 입시돼서 네, 하는데요. 참 간발의 바로 차지만. 그게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크풀을 이용해서 초단태 매매가 가능하다. 초단태 매매는 우리도 이게 진행됩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초에 0.1 단위로 해가지고 초단태 매매하는 것을 지금 봤거든요. 이게 이제 전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사람에 의해서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야, 남보다 1초의 반 정도에서 이득한 정보를 어떻게 매매할까 했을 때는 바로 그 다크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미리 이 다크풀은 이미 익숙했던 건데요. 다크풀이라는 용어 자체로 네. 이번에 문제가 되기 전에는 사실 그 필적으로 와닿지 않은데요. 바로 그 유명했던 미국의 그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기간에 네. 사실 그 1초 전에 이렇게 알려졌던 그 경제 지표 가지고 단타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미국사라든가 전 세계 증시에서 사실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장소가 다크풀이 있었기 예.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이 다크풀 사태로 인해서요, 당연히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가뜩이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요, 증시 앞날에 대해서 많이 흐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세 가지 측면이지 않냐 네.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CS라든가 바클레이스라든가 UBS라든가 도이스방크라든가 이런 건 대형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금은 우리도 그랬습니다는
개인 투자자 비중보다는 기관 투자의 비중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다크풀에 문제가 됐던 기관들이 굉장히 그 큰 대형 트레이더라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다크풀이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미국의 뉴욕 그 거래소 매매 비중의 15%까지 하는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다크풀에 그동안 사실 사전 그 규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그 투자자들도 다크풀의 이용을 이용해서 초단태 매매를 상당히 즐겼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 거품 논쟁에서 작년에 마켓워치에서 예. 시장의 거품 지진과 나타나는 5가지 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개인 투자가들이 초단기 매매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이렇게 네. 거품징으로 되는데요. 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는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한 매매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고 그 훈련된 사람은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기대 수익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많이 오는 다크풀을 이용해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초단기 매매에 이렇게 즐겨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3가지 내용을 볼 때 다크풀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의외로 뉴욕 증시에 큰 충격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이건 이제 순수하게 시장 문제니까 네. 정책 당국자들은 아마 미국의 FOMC 멤버라든가 이런 것은 외면할 겁니다. 의외로 그런 상태에서는 뉴욕 검찰을 비롯해서 각 해당 부분에 이렇게 사건의 진전 방안이라든가 또 요 다크풀이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새로운 그 규제가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규제가 나와서 규제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규제가 나오면 돈을 다루는 기관에 있어서는 규제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갑작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점에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향후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이겠습니다. 어찌 보면 투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본거래는 되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한데요. 예. 그 투명성이 지금 일종의 그 부분에 법 적용이 안 되는 네.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 수익원 차는장에서 비정상적인 행위 나왔다. 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측면이 관건이겠죠. 사실 향후에 그 뉴욕 네. 증시에 미치는 관건이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부분적인 유사적인 그 행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어떤 보편화 문제, 이런 문제의 그 어떤 정립의 규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는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크풀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갈지 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